자, 138페이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13번. 자, 전기분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전기분해. 이래 3단원의 첫 파트죠. 전기분해. 놓치지 마세요. 전기분해. 아, 공유결합 물질도 전기분해 됩니다. 이온결합 물질도 전기분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전기분해 돼요 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되지 않습니다. 이온결합 물질도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분해할 수 없어요.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전기분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얘한테는 반드시 전해질을 넣어줘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되니? 또 하나, 전기분해가 된다는 건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전부 다 전자가 관여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전자가 관여하니까 공유결합도 형성할 수 있고 이온결합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의 전기분해의 경우에 L이라고 써있는 거 맞죠? 여기에 반드시 전해질을 넣어주셔야 돼요. 황산 나트륨 괜찮습니다. Na2SO. 전해질을 넣어주면 전기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해질 중에 NaCl을 넣으면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전해질은 넣어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체크. 전기분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는 각각 누가 나오니?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오는 거 맞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 맞죠? 조연성 이런 단어 들어봤니? 학교에서 산소를 우리는 잘 탄다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하고요. 수소는 헉소리가 나죠. 그래서 얘를 가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연성 기체와 가연성 기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얼마나 많이 나오니? 수소는 2배 나오고 산소는 1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Pb가 1대2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물을 2몰을 분해시켜야 되는 거죠. 부Pb랑 다른 말 1단원에서 배웠으니까 몰B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P는 몰이랑 같은 겁니다. 이게 물의 전기분해거든요. 그럼 한 번만 더요. 두 번째, 니네들이 배우는 전기분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NaCl이라는 애. NaCl의 전기분해는 요 뒤에 상태가 중요해요. 요 뒤에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L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요 상태가 돼야 전기분해를 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NaCl 그리고 S라고 써 있으면 이건 X를 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만 더 비교해 볼까요? NaCl AQ라고 써 있으면 전기분해 되니 안 되니? 됐나요?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애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 L이라고 하는 애를 전기분해 시키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애가 있는데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이 가겠죠. 그러니 Cl2 기체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갈 거니까 Na가 나올 겁니다. 역시 비율을 맞춰줘야 되겠죠. 얘 2, 얘 1, 얘 2. 되니? 얘는 금속이고요. 얘는 황록색이에요. 자극적 냄새가 나는 매우 위험한 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NaCl의 전기분해. 그럼 얘도 비교샷으로 심화 과정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여기가 AQ라는 건 물에 녹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얘는 NaCl만 있는 게 아니라 H2O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각각 나타나게 되는데 플러스 극은 똑같아요. Cl-2가 나옵니다. 똑같은 애가 나오지만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과 수소 중에 경쟁에서 수소가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완전 다르지, 그치? 그래서 L일 때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H2도 전기 분해는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가 달라요. 금속이 안 나오고 수소 기체가 나오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얘는 1몰 1몰씩 나오겠죠? 얘 2몰을 태웁니다. 이런 심화 과정까지 설명해 주는 학교들이 종종 있어요. 화학 투였거든요. 근데 니네 학교에서는 이런 걸 설명을 잘 안 해주죠. 괜찮으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전기분해가 화학원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NaCl까지는 아직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아요. 물의 전기분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전해질이라고 써있죠. L이라고 써있고 전해질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전기분해가 가능해집니다. 비커의 상태, 시험관의 상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A는 조금 나오죠. 그러면 얘는 산소기체라고 쓰는 거고요. B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수소기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플러스에서 생성된 기체는 O2, 마이너스에서 생성된 기체는 H2. 몇 몰씩 나온다고? 산소는 1몰 나오는 거 맞지? 수소는 2몰 나오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지면 산소 1몰이면 32g, 수소 2몰이면 4g. 그래서 32분의 4 이렇게 정답을 써보셔야 됩니다. 48, 32 2번 정답. 선생님, 그 물의 전기분해 실험에서 그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의 각각 그 12 결국엔 전체 방식에서 EH2가 EH2 플러스 O2가 되는데 그 전 과정에서 막 전자가 막 4개씩 2개씩 움직이는 게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내신 볼 때 외우셔야 돼요. 그냥 암기 한번 해줄게. 한번 해줄 거니까 잘 외우세요. 물의 전기분해에서 각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이 있습니다. 요거 내신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플러스 극도 물이 있으니까 H2O가 있겠지. 여기도 H2O가 있을 거예요. 됐지? 자, 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존재해요. 됐지? 그러면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OH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요게 기본 패턴이에요. 그러면 H2O의 경우에 화살표를 이렇게 좀 띄어서 칸을 맞춰볼게요.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온다고? 산소 기체가 나와야 되지. 됐니? 그러면 요걸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다가 O2를 쓰세요. 이렇게. 그럼 개수를 일단 맞출 수가 있지. 이게 얘는 1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O2가 2개니까 산소는 2마리. 그럼 여기 산소 몇 마리? 2마리가 필요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게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H2가 나와야 돼요. 되니? 몇 마리가? 2마리가. 됐어? 자, 일단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는 2마리가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2자를 쓰면 맞겠네? 아니요. 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잘 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요걸 하는 게 화학식을 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좀 쉽거든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요렇게 걸었는데
플러스극에서는 O만 나오는 게 아니라 OH-가 한꺼번에 가는 거지. 되니? 그럼 해볼게. 여기다가 플러스극을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극을 걸면 플러스극에서는 H2O 중에 OH-가 모이는 거고요. 마이너스극에선 H 플러스가 이렇게 모이게 돼요. 되니? 여기까지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 OH가 이렇게 있어. 이 중에 산소만 필요한 거 맞지? 걔가 모여서 산소 기체가 될 거니까. 그럼 이쪽에다 써볼까요? H2O라는 애가 있었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졌어. 얘 분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냥 놔두고요. 얘 분리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얘를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OH에다가 더하기 전자 하나를 떼낼 수 있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요것도 역시 또 분리 한번 해봅시다. 산소와 더하기 H와 더하기 전자로 분리할 수 있지, 그지? 됐니? 됐어? 그럼 마지막 결론, 얘를 모아서 O2를 만들 거지. 됐어? 그럼 산소가 몇 개 필요해? 요 산소 몇 개 필요해? 2개. 됐니? 그럼 얘가 2마리가 필요하지. 그럼 H는 몇 마리가 나와? 요 몇 마리 나와? 2마리 나오죠. 여기 전자는 몇 마리 나와? 2마리 나오지. 됐니? 그러면 위로 올려볼까? 얘 2마리에 얘 2마리 나오면 되지. 그래서 그럼 위로 올리면 얘 2마리에 얘 2마리에 얘 2마리가 필요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결론, 산소 1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물은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 맞죠? 그래서 산소 1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물은 2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누가 남았어? 수소 플러스 2개가 남았지. 됐니? 전자가 2마리 있고요. 전자가 2마리 있고요. 수소가 2마리 있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얘한테서 2개의 수소 플러스로 만들려면 전자를 몇 개 떼내야 돼? 2개 더 떼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다 합쳐지면 여기서 전자 2마리를 떼다가 합치면 전자가 총 몇 마리가 되는 거야? 4마리가 되죠. 이해되니? 다시 한번. 이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써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H2O가 있었어. 얘가 나뉘어졌어. 일단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나는 이 산소를 가지고 O2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일단 나눠봅시다. O 플러스 H 플러스 전자 1마리로 나눌 수 있지, 그지? 여기까지 나눠졌어. 그러면 요걸 가지고 O2 기체를 만들 거거든요. 그럼 산소가 몇 마리가 필요하다고? 2마리. 2마리가 있으려면 얘가 2마리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H는 몇 마리 나와? 2마리 나오죠. 뽀개인 거니까. 그럼 전자는 몇 마리가 나와? 2마리가 나오겠지. 그럼 OH가 2개가 되려면 얘가 2개 있어야 되고 얘가 2개 나오지 않겠냐? 뽀개인 거니까. 됐니? 문제는 이거야. O2 하나에 H2O 2개는 시계 완성됐죠? 한 번만 더요. 여기에 H 플러스 2마리가 됐어. 얘요.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2마리의 H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 2개를 빼내줘야 되지. 그러면 이 전자랑 합쳐져서 총 몇 개가 돼? 4개의 전자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최종 단계요. 산소 1마리, 물 2마리, 수소 이온은 몇 마리?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4마리의 H 플러스가 생기는 거고요. 전자는 총 몇 개가 튀어나왔어? 4개가요. 그래서 여기 전자가 4마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되니? 요게 저 첫 줄에 들어있는 화학식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요거 지워되죠? 자,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보세요. H2가 있었어. 그러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한 마리씩 일단 나오겠지. 이렇게. 됐죠? 나는 얘를 모아서 H를 만들 거야. 그런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되니? 그러면 여기에 4개의 전자가 빠져나왔으니까 여기에 4개의 전자가 들어가겠지, 그지? 됐어? 그럼 여기에 4개의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럼 얘를 몇 개 만들 수 있어? 한 마리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 되죠. 전자 4마리가 있으니까 얘 4개, 얘 4개가 필요해요. 되니? 그럼 뽀개서 만들었으니까 얘가 4개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4개가 필요한 거야. 되니? 원자의 개수만 따지면 2라고 쓸 수 있거든요. 아니요. 여기에도 H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를 따지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H2가 있었어. 얘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졌어. 그런데 나는 얘를 가지고 H를 만들 거야. 그럼 전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전자가 몇 마리가 왔다고? 4마리가 왔지. 얘가 4마리가 오려면 얘가 4개를 받아먹어서 4마리가 생성돼야 돼요. 그럼 얘가 1대1로 생겨나니까 얘도 4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가 4마리 필요한 거야. 그러면 결국에 물 4마리를 뽀개면 수소 기체는 몇 마리가 나올 수 있어? 2마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2자를 쓰면 저 앞에다 4자를 쓰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럼 누가 남았어? 얘가 남은 거지. 그래서 이 뒤에 4개의 OH-가 태어나는 거예요. 됐나요? 상황을 이해 못하면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물의 개수 맞추기는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자, 더 해볼까요? 얘랑 더하면 6H2O. 이쪽 녀석과 이쪽 녀석은 약분돼서 없어지겠지. 그럼 화살표만 남겠죠. 여기에 2개의 H2를 쓰고 더하기, 위에 하나의 O2를 쓰면 더하기, 4H와 4의 OH가 남겠죠. 그러니 여기에 4마리의 H2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랑 또 약분이 되죠. 빼질 테니까. 그럼 결국에 2마리가 남겠죠. H2가. 2개의 H2와 1마리의 O2가 생성되는 화학식이 완성된 거지. 근데 이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을 나눠 쓰는 건 생각보다 까다롭죠. 전자의 개수가 4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건 내신 보기 전에 한 번쯤은 외우세요. 혹시 모르니까.
서술형이 있는 학교에서 이 화학 반응식을 서술형으로 내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괜히. 그래서 서술형이 있는 학교에서는 요거 살짝 외워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4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기억과 니은으로 적당한 것은 각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무슨 비는? 비는요, 부피비, 몰수비, 분자수비. 괜찮아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왜? 밀도 X, 질량 X. 1번, 3번 둘 중에 하나죠. 중성자가 관여하겠니? 이상하잖아요. 전자가 관여합니다. 1번 동그라미. 15번도 한번 볼까요? 물의 전기분해 실험입니다. 비커에 넣고 황산 나트륨을 소량한 거 어때요? 물을 전기분해했으니까 전극 A와 전극 B가 있을 텐데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나올 거 아니겠냐? 그럼 A라는 전극이 있었고 B라는 전극이 있었는데 0, T1, T2 시간이 점점 지나면 기체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는 N이에요. 여기는 Y래요. 그럼 N이 많겠냐? Y가 많겠냐? 두 번째는 여기가 N이고요. 여기가 X래요. 그러면 X가 많겠냐? N이 많겠냐? 얘는 분자수가 N개인데 N개보다 크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이제 와서 N개가 됐죠. 그럼 얘네 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된다고? 1대 2여야 되지. 됐니? 그러면 Y에다가 2N개를 때려 넣고 X에다 2분의 1 N개를 때려 넣으면 1대2의 비율이 완성이 되죠. 디귿 동그라미. 전극 A는 1 나왔으니까 산소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극 산소. 기억은 동그라미. H2O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무조건이요. 전자가 관여한다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지금 5번을 정답으로 쓰셔야 되겠죠. 됐죠? 16번도 거의 패턴화되어 있는 시험되거든요. 뒤쪽을 넘겨보면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세는 거 잘 보세요. A의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전자는 A의 플러스라는 애의 전자가 2개 있는 거죠. 2개. 하나를 버리고 2개니까 원래 A는 전자가 몇 개여야 돼? 그래요. 얘는 3개여야 되는 거 맞지? 그럼 A는 리튬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B와 C를 세세요. B와 C가 있었는데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전자 하나를 받아서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그럼 B와 C의 전자를 다 세 몇 개야? 2, 4, 6, 8, 10개죠. 얘는 전자가 10개란 말이죠. 그럼 원래는 전자 몇 개여야 돼? 9개여야 되지. 원래는 9개여야 돼요. 그럼 누구랑 만나면 9개를 만들 수 있겠냐? 8번이랑 1번을 만나면 9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총 화학식이 LiOH가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럼 X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A 두 마리니까 Li2. B는 한 마리니까 H를 쓰면 안 되죠. O라고 써야 되죠. 그럼 Y는 누구냐? O 한 마리에 H가 두 마리 붙어야 되지. 물 되겠네요. Y는 공유결합 물질이니? 네,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죠. 얘는 이온결합 물질, 얘는 공유결합 물질. 기억은 동그라미. 전기 전도성은 누가 크니? Y가 크니? X가 크니? Y는 X는 됐나요? 거기에 뒤에 L자를 꼭 신경 쓰셔야 돼요. L에다가 동그라미를 각각 쳐놓습니다. X도 L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요. Y는 L일 때 전류 안 흐르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을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은 X. Y에서 B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산소는 옥텟을 만족해요. 디귿 동그라미. 됐니?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뒷장면 문제 보세요. 140페이지. 네 문제 한번 써볼까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번. 아, 진짜 쉽지 않냐? 3단원은 해도 너무 할 만큼 쉽습니다. W는 누구니? XYG가 있대요. W, X, YG. 9월 모의평가인데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자 수를 세면 되죠. 둘, 넷, 여섯, 여덟. 얘는 산소요. 8번. X는 3주기 1조 나트륨이네요. 11번. Y는 3주기인데 하나, 둘, 셋 알루미늄. 13번. G는 3주기인데 하나 빠졌죠. 17쪽 CL 17번. XG 전기전도성이 있니? XG는 누구야? XG NaCl이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실수하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L이라고 써 있는 데에다가 동그라미 꼭 치셔야 됩니다. S면 안 돼요. L일 때만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L이니까 동그라미인 거예요. G2W는 누구니? G2W는 얘는 비금속, 얘도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물질이죠. 니은은 X. W와 Y는 3대2로 결합한다. W는 5, Y는 알루미늄. 얘네들이 만나면 Al2O3가 돼요. 그러니 3대2 정답 쓰시면 되겠죠. 디귿 동그라미. 22번도 한번 볼까요? 다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뭔 맞추고 뭔 틀리면 안 된단 말이죠. A to B 대괄호에 A가 들어있어 플러스라고 써있으니까 그럼 이 녀석은 전자가 몇 개야? 10개거든요. 그러면 A는 전자가 11개 있어야 되죠. 나트륨입니다. 그럼 A는 나트륨 11번 이렇게 쓸 수 있지. B도 똑같아요. B는 이렇게 해서 2-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전자를 다 세는 거죠. 12개요. 2개 받아서 12개가 됐으니까 B는 10개가 있죠. 10개. 2개 받아서 10개가 됐으니까 얘는 8번 산소가 되고. 그래서 만들면 Na2O 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B가 정해졌네요. AB2O. 그럼 C는 누구니? C는 H가 되겠죠. C는 그냥 H입니다. A2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 네, 이온 결합 물질 맞죠. 동그라미. C2B는 물이에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 다 물어보면 안 돼. 만족하지 않아요. 누군 빼야 돼? 수소는 빼야 됩니다.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A, B, C가 C2B보다 크다. A, B, C는 누군데 얘는 NA에 O에 H가 붙은 녀석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C2B는 그냥 H2O 맞지. 얘는 H2O 공유 결합 물질이죠. 전기 전도성은 얘가 큽니다. 디귿 동그라미. 됐나요? 22번은 쉬운데 23번은 틀리나요? 신기하지. 뭔 맞고 뭐는 틀려요. 여기에 A라는 애가 들어있어. 똑같지 않니? 시험 문제가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 10개가 있죠. 얘 10개가 있대.
하나 버리고 10개가 됐으니까 A는 11번, 나트륨 11번. 야, 문제 똑같지 않니? B, C 마이너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셀 때 어떻게 세는 거냐면 B와 C가 마이너스래. 그런데 이 안에 전자를 다 세면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개죠. 그럼 원래는 몇 개 있어야 돼? 13개만 있어야 되지 않니? 그럼 전자를 13개 가지려면 누구랑 누구랑 만나면 돼? 6번이랑 7번이 만나면 되죠. 됐나? 6번 산소나 7번 질소가 만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써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B보다 C가 크다. 얘가 C가 될 거고요. 얘가 B가 되겠죠. 얘는 A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 알아두면 돼요. 대괄호에 마이너스, BC에 마이너스가 있는 애는 니네가 화학에서 딱 2개밖에 안 배워요. 원래는 3개인데 2개밖에 안 배워. 하나는 OH 마이너스고요. 하나는 CN 마이너스예요. 2개밖에 안 배워. 그럼 이게 OH 마이너스겠니? 안 되죠. 전자가 모자라잖아. 요밖에 안 나죠. A와 B는 같은 주기니 A는 3주기, B는 2주기. 기억은 X. 액체 상태의 A, B, C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거 나트륨이 붙었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 맞죠? 액체 상태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고체 상태의 라고 써있으면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C2의 공유전자쌍수는 C2는 N이니까 얘의 공유전자쌍수는 3개가 되겠죠. 디귿 동그라미. 4번 정답. 되게 쉽지. 24번도 한번 볼까요? 이게 점을 셀 때 잘 세세요. X와 Y가 있었는데 하나는 플러스래요. 그러면 리튬 3번 이렇게 막바로 쓸 수 있겠니? 두 번째는 9개가 되죠. 플로린 9번이요. 이렇게 결합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리튬 플러스와 플로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G2Y2는 누구니? 요거 전자 셀 때 G2Y2가 있었대. 그럼 전자를 셀 때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다른 거. 이렇게 세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여기에 요렇게 겹쳐서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여기에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겹친 애가 있지. 여기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겹친 애가 있지. 그러면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는 색깔이 다른 애죠. 그러면 센 거야. 하나, 둘, 그 다음에 다 붙어 있을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빨간 점은 총 몇 개 지켰어? 9개 지킨 거 맞지? 그냥 얘 플로우리. 그럼 얘도 하나는 내 건데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됐으니까 얘도 플로린이 맞지, 그지? 그럼 나머지요. 얘를 셀 때 어떻게 된다고? 하나, 2개 생겼고요. 하나는 얘 거. 됐니? 그럼 나머지를 세면 돼. 하나, 둘, 셋, 4개가 붙어. 하나, 둘, 셋, 4개가 붙었으니까. 얘는 전자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쪽 편에요. 얘는 또 다른 애 거. 얘도 하나는 이쪽 편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하나 있겠죠? 됐니? 이런 녀석을 O2F2라고 합니다. 됐니? 화학식을 알고 있으면 훨씬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는 니네 3가지밖에 안 가르쳐줬어요. C2F2, N2F2, O2F2 됐니? 그럼 얘는 C 하나 둘 셋 C에 FF 여기에 3중 결합이니까 전자가 3쌍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거는 N 2중 결합 N에 FF 요 가운데 전자 4개 있어야 됩니다. 얘는
O 짝대기 5에 FF 단일 결합만 있으면 되죠. 그럼 전자를 세지 않고도 플로린 두 마리에 산소 두 마리가 붙어야 여기가 단일 결합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적어드린 거죠. 그럼 결론 났나요? X는 리튬, Y는 플로린, G는 산소. XY에서 Y-는 플로린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G2Y2에서 Y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든 건다. 네. G2Y2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 O2F2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죠. X. 이온 결합 물질은 뒤에 2,2를 쓰지 않아요. 약분합니다. 그러니 이걸 보자마자 2,2? 절대로 이온 결합 물질이 될 수 없죠. 분자 G2에서 구성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 G2는 플로린입니다. F2가 되겠죠. 그럼 공유전자쌍은 2개, 비공유는 6개. 얘는 비공유분의 공유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6분의 2 이렇게 쓰죠. 1이라고 써야겠죠. 공유전자쌍은 한 쌍이에요. 6분의 1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아? G는 누구라고? 산소라고. G2는 O2라고. O2는 공유전자쌍이 2개고요. 비공유도 부공유는 4개가 되겠죠. 2분의 1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답이 6분의 1이겠니?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요. 됐나요? 헷갈리면 틀리는 거 맞죠? 꼼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대괄호가 나오면 대괄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대괄호의 시험 문제들 여러분들 꼭 많이 풀어보세요.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제들을 묶어놓은 마더통에서는 이 대괄호가 굉장히 많이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한바탕만 더 해볼까요? 145페이지요. 146페이지도 수능 문제가 나와 있는데 매우 쉬운 시험 문제니까 총 6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41번도 한번 해볼까요? 화합물 AB와 CD가 있대요. 41번. A는 N 플러스, A는 N 플러스, B는 N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그럼 1쪽과 17쪽이겠죠. 이걸 보고도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C2 B2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답니다. 전부 다 전자를 10개 갖고 있죠.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 하면 등전자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원을 학습한 녀석들은 등전자이온이 뭔지 안단 말이죠. 네온과 같은 전자 10개를 갖고 있는 애가 총 6개가 있는데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죠? 되게 천재스럽지. 나는 진짜 진짜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노트 필기를 정확하게 잘 외우면 물, 화생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험 문제 되게 잘 풀 수 있거든요. 이온 반지름은 부등호를 한쪽 방향으로만 칩니다. 이게 이온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 양이온의 반지름은 A가 크다라고 써 있으니까 플러스가 커야 되죠. 3 플러스보다. 그치? 2 플러스는 얘 있으니까. 그럼 C는 마그네슘이 되고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얘 산소 2 마이너스 짜리가 됩니다. 그럼 A는 C보다 커야 되거든요. 크려면 얘밖에 안 남지 플러스가. 그러니 얘는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N은 1이에요. 그럼 얘는 플로린 마이너스가 남겠죠. 이 끝입니다.
CD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L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반드시. 대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L에 동그라미 치세요. 만약에 S라고 나오면 X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N은 1이니 네, 니은도 동그라미. 음이온의 반지름은 보세요. 음이온의 반지름은 산소가 크죠. 플로린. 산소가 커요. 당연히요. 기계선 X. 어때요? 저 한 줄이면 문제 끝나버리죠. 그지? 42번 정도 볼까요? 42번. 그래프 별표입니다. 이온 결합 그래프거든요. 공유 결합 그래프는 좀 다른데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내요. 내신에만 좀 잘 낼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 그래프. 요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그려볼까요? 두 개를 그릴 건데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이온 간의 거리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이온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니 이거 이온 결합 그래프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지?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점 찍혔을 때의 x값 여기서 결합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두 번째,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쓴다고? 양이온의 반지름에 더하기 음이온의 반지름을 한 거예요. 됐나요? 이온 결합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R값이 작을수록 인력이 커요. R값이 작을수록 인력이 커요. 인력이란 단어는 이온 결합 그래프에서 녹는 점이라는 단어로 다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R값이 작을수록 녹는 점이 커요. 하나만 더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편은 인력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력이 우세하다고 쓰는 거예요. 결합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반발력이 우세하다고 쓰는 겁니다. 우세. 됐니? 자, 그럼 인력이 제일 큰 지점은 어디라고? 반발력이 제일 큰 지점은 어디라고? 이것도 한꺼번에 정합니다. 인력이 최대인 지점은 어디니? 이렇게 골라오라고 얘기하면 반발력이 최대인 곳은 어디니? 이렇게 골라오라고 얘기하면 둘 다 Y축에 가까이 Y축에 가까운 점을 골라온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도 커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반발력도 커지지만 인력이 우세하다는 건 인력과 반발력 중에 인력이 조금 더 크다는 했어요. 반발력이 우세한 건 인력도 크고 반발력이 크지만 반발력이 좀 더 크다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세와 크다 작다를 같게 놓고 풀면 시험 문제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NaCl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 결합을 형성하는 거리가 R이에요. 기억은 동그라미. 이온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요. 결합한 지점은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지만 평형을 이루는 거죠. 됐나요? 없을 수는 없어요. 자연계에서. 니은은 X. KCl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는 R보다 작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대. 이온 간의 거리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프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죠. R까지의 거리가 얘는 길고 얘는 짧죠. 그러면 이 짧은 애가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이 짧은 애가 인력이 큰 겁니다. 이온 결합 그래프는 예외가 없어요. 공유 결합 그래프는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에 따라서 예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 그래프는 너무 복잡한 건데 이온 결합 그래프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NaCl이라면 얘가 KCl이 되겠죠. 왜요? NaCl은 NA와 CL은 이렇게 생겼지만 NA는 요만할 거고요. KCl의 경우에는 CL 사이즈는 똑같은데 K가 졸라 크겠지, 그지? 됐니? 그래서 간격이, 거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은 작거든요. 됐니? 그래서 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온 길이가 길수록 인력이 큰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적어줬어? 녹는 점을 비교할 때는 먼저 전하량을 비교하세요. 전하량이 같다면 원자번호 작은 애 골라오세요. 됐나요? 원자번호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으니까요. 43번 한번 볼까요? 그림은 나트륨과 X- 사이에 다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나트륨 X, 나트륨 Y 상태일 때 물질의 양이온, 음이온 사이의 거리를 나타냈대요. 그럼 나트륨 X와 나트륨 Y는 역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전하량이 같으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세요. 그럼 NaX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더 센 거죠. 인력이란 단어를 녹는 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디귿을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은 높다. 됐니? 조건은 뭐라고?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하량이 다르면 거리랑 상관이 없어요. 전하량이 최우선입니다. 디귿은 동그라미. X는 236이니? 안 된다고요. 236은 어디여야 돼? 이 결합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236이어야 되죠? 그죠? 됐나요? X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절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합거리는 여기 제일 낮은 곳까지의 길이가 결합 길이거든요. 여기가 236이 돼야 되죠. 얘는 X. 가는 이 결합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치우쳐 있죠. 그러면 인력이 우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44번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온결합 물질과 관련하여 학생 A가 세운 가설을 나타냈대요. 여기도 일단 한번 체크.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부 다가 전하량은 같아요. 그렇다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녹는 점은 높죠. NaCl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는 같다. 네. 수가 같으니까 약분 쳐서 1대1 쓰는 거 맞지? 이온 결합 물질은 비율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율만 씁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다. 괜찮죠? 동그라미. NaF, NaCl, NaBr, NaI 중 인력이 제일 큰 애는 가장 작은 애, 원자번호 제일 작은 애. 디귿 동그라미. 45번도 한번 해볼까요? 네, 수능 문제인데 진짜 아무리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도 3단원 시험 문제 앞쪽은 2점짜리밖에 안 돼요. 15번 이상을 넘어가지 않죠. 쉽다는 뜻입니다. OFMG가 있었는데 OFMG NA도인가요? NAMG. 자, 이것도 살짝 나눠봅시다.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당연하겠죠. Y와 G는 2주기. 그럼 2주기에는 산소와 플로린이 있는데 얘가 Y, G가 되겠죠. 그럼 3주기에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있는데 얘가 X와 W인가요? W에 대응되겠죠. 자, 일단 하나 찾았어요. X와 G는 2대1로 안정하게 결합합니다. 그럼 얘랑 만나면 1대1, 얘랑 만나면 1대2, 2대1 찾았네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면 역시 1대1. 마그네슘과 플로린이 만나면 1대2. 됐지? 그럼 X와 G는 1대2로 만나야 된다면서? 됐니? 2대1이잖아요. 1대2는 2개거든요. 그럼 2대1로 만나는 애가 하얀 동그라미밖에 없죠. 그럼 이 하얀 동그라미 X는 나트륨, 하얀 동그라미 G는 산소야. W는 마그네슘, Y는 플로린이 되겠죠. 이때 금방 찾을 수 있지, 그치? 이래서 좀 쉬운 거예요.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지우시면 됩니다. 유전이 어려운 이유,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W는 나트륨이니? 아닌데요. 기억은 X. 녹는 점은 WG가 CaO보다 높다. 이거 보세요. WG와 CaO를 비교할 거야. WG는 누구야? 마그네슘, 산소야. 그럼 얘는 MgO와 CaO가 있었는데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아이 젠장. 전화량이 같네. 그럼 올라오라고? 원자번호 작은 원자번호 작은 이은 동그라미. XY 화합물은 나트륨에 Y를 붙이면 NaF 1대1이요. 디귿 X. 됐나요? 46번은 그냥 풀 수 있겠죠? 오류야. 안 돼. 그럼 안 돼.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뒷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48페이지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라고 써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표를 외우세요. 얼음,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분자 결합 결정이고요. 아래쪽에 공유결정,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석영에다 별표를 꼭 치세요. SiO2 원자 결정입니다. 분자 결정 써오면 안 돼. SiO2 원자 결정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틀려오는 애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SiO2 원자 결정이에요. 모양도 그물 구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른쪽 맨 위에 귀퉁이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흑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흑연은 고체에서 전기가 통합니다. 괜히 요거 워딩 잘 보세요. 결합은 세 가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얘네 학교 가서 물어봤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중에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결합은 뭐니? 됐어요? 녹는 점 제일 높은 결합이 뭐야? 누구? 공유결합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어? 그럼 물은요? 학교에서 꼭 물어봐. 알았어? 원래는 따질 수 없습니다. 따질 수 없어요. 됐니? 니네 끓는 점, 녹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군지 알아? 녹는 점 제일 높은 애. 이런 것도 상식인데 이런 상식은 알려주는 거죠. 간단하니까. 철이 녹는 점이 2000도거든요. 이온결합 물질 중에 녹는 점이 그나마 높은 애가 NaCl이에요. 소금의 액체 상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소금의 액체 상태를 만들려면 800도를 가열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은 2000도나 되죠. 그러니 금속결합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원자 결정 중에 뭐 다이아 같은 애들 액체로 만들 수 있겠니?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겠지.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 녹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발견이 됐어. 그 녀석이 너무나 작은 원자들이 모였는데 너무 단단한 거야. 그래서 야 작은데 졸라 커.
그래서 이름도 거인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그 거인, 신화에 나오는 제일 큰 거인, 졸라 단다. 이름은 타이탄. 됐니? 그 원소 이름이 티타늄이에요. 금속이잖아요. 됐니? 그래서 화학원에서는 이 녀석들을 녹는 점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원래 구별하면 안 돼요.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까. 학교에서 내신 가르쳐주는 선생이 편의상 야, 공유 결정 중에 원자 결정이 녹는 점이 제일 높아 라고 가르쳐 줬다면 니넨 내신용으로 그렇게 써야만 해요. 알겠니?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 꼭 선생님 워딩을 끌어내세요. 됐니? 그거 비교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요. 됐니? 암기를 줄여갑니다. 얘 결합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전기 전도성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합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전기 전도성밖에 없습니다.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얘는 안 흐르고요. 얘는 흐르죠. 얘는 둘 다 안 흘러요. 얘는 둘 다 흘러. 되니?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잘 봐. 그렇다면 NaCl이 소금 맞지? 여기다가 L이라고 쓰면 이거 액체 소금 맞지? 전류 흐르는 거 맞죠?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NaCl인데 AQ로 만들면 전류 흐르게 안 흐르게? 됐어? 여기가 AQ가 무슨 뜻이야? 물에 녹였다는 얘기지. 소금물이라는 얘기죠. 전기 흘러 안 흘러? 흐르니까 전기 분해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AQ로 만들어도 전류는 흘러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H2O요. 전류 흘러 안 흘러? 쟤는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한 번만 더요. HCl이에요. 전류 흐르니 안 흐르니? 자, 다시 한번 질문해볼까? 공유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럼 전류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 흐르지? 니네 중학교 내용 한번 볼까요? 중학교 내용 HCl 우리말로 뭐라 그래? 염산? 얘 이름은 염산이에요. 산이죠. 산의 정의가 뭔지 아니?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가 산이에요. 그래서 얘를 물에다가 넣으면 얘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집니다. 전류 흘러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 CH3COOH 우린 얘를 아세트산이라 그래요. 얘 물에다 녹이면 CH3COO 마이너스와 H 플러스로 나뉘어져요. 전류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라 그래서 모두 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아니야. 산인 경우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무슨 산 이렇게 끝나는 애가 있으면 전류가 흘러요. 됐나요?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웠어? 안 가르쳐 주잖아요. 됐니? 꼭 물어보세요. 학교 가서 꼭 물어봐. 공유결합 물질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원자 결정이 있고요. 하나는 분자 결정이 있습니다. 얘네 둘을 나누는 기준이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이란 기준을 아무데나 적용시키면 안 돼. 원자 결정은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 녹는 점이 높아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는
낮은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분자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매우 낮죠. 아예 녹는 점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승화성 물질이라 그래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녀석들이죠. 그래서 분자 결정 몇 가지를 써주면 I2, CO2, H2O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원자 결정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나 흑연은 분자가 아닙니다. 분자는 원소 기호 뒤에 반드시 숫자가 있어야 돼요. 몇 개라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숫자가 없지. 그리고 다이아라고 쓰거든요. 그럼 다이아는 탄소 몇 개짜리야? 몰라요. 그럼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흑연이 있대. 이 뒤에 숫자가 없지. 이 뒤에 숫자가 없으면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됐니? 예외도 있죠. 전기전도성 고체의 동그라미 되는 얘가 만약에 공유결합의 흑연이라고 직접 주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흑연이 들어있으면 저기가 동그라미가 돼요. 흑연이 아니라 그냥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러면 X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흑연은 정말 신기한 녀석이니까.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는 쉬우니까 간단하게 문제 한번 해봅시다. 쉬우니까 155페이지요. 자, 네 문제 도전. 자, 21번도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2주기, 3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XYZ 써볼까요? 2, 4, 2, 단지, 3, 플로린 2주기니까요. 하나, 전부 다 써볼까? 수소, 헬륨 그리고 칼륨, 칼슘. 자, 여기까지 됐죠? 네모 박스를 쳐보면 얘는 절로 날아갈 거고요. 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헬륨이랑 네온 전자배치가 같아지겠죠. 두 번째, 얘는 3-, 2-, 마이너스 이렇게 박스를 치면 얘는 네온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 2 플러스 3 플러스 얘네도 박스를 이렇게 치면 얘도 네온이랑 같죠. 이렇게 순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3-, 2-, 마이너스를 이렇게 치면 얘는 아르곤이랑 같습니다. 플러스 1, 2 플러스 이렇게 치면 맞죠? 이렇게 박스를 치면 얘도 아르곤이랑 같죠. 됐니? 그래서 2주기, 3주기니까 여기 2주기, 3주기예요. 그럼 X이온은 전자수가 N이래요. Y이온도 전자수가 N이래요. G이온은 전자수가 N 플러스 8이죠. 그럼 N이라고 하는 애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N은 2도 될 수 있죠. 왜? 요 녀석이 전자 2개짜리고요. 요 녀석은 전자 10개짜리니까 2 더하기 8에서 10 될 수 있지. 됐죠? 요 녀석은 전자가 18개짜리거든요. 그러니 N은 10 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만약에 전자가 N2짜리라면 여기 2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전자가 2개짜리니까 헬륨이랑 같은 전자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X와 Y가 들어있겠지. 이해됐니? 그럼 X와 Y가 여기에 들어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X와 Y는
결합할 수 있니?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 n 2짜리는 제외. 됐어? 그럼 n 10짜리가 있는데 x n 10 얘도 n 10이라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x와 y가 들어있으면 되지. 됐어? 그럼 g는 18짜리가 됐으니까 여기에 g가 있든가 여기에 g가 있든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2주기 3주기라 그랬으니까 일단 지워요. 그럼 g는 셋 중에 하나죠. 그럼 뭘 찾을 수 있다고? g는 비금속입니다. 됐어요? 그럼 g는 비금속이에요. 그럼 y는 뭐여야 돼? YG2가 있었는데 얘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요걸 보자마자 이 새끼 공유결합 맞지? 그럼 얘가 공유결합이니까 Y도 비금속이어야 됩니다. 되니? 그럼 X, Y 중에 Y는 여기 써야 되는 거 맞지? G는 여기 써야 되는 거 맞지? 그렇다면 X는 여기 써야 되죠. 됐니? 그럼 X와 Y는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거니까 이온 결합 물질 맞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그럼 마지막 하나요. XG2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이것도 이온 결합이죠. 얘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기억은 동그라미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X는 3주기니 네, 여기가 X잖아요. 3주기 동그라미. 원자과 전자수는 G가 맞니 Y가 맞니? G는 여기 있고요. Y는 여기 있어요. 그럼 G가 누구냐 Y가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Y는 두 번째 칸에 있어야 되고요. G는 세 번째 칸에 있어야 되는데 1대2로 만나야 돼. 되니? 1대2로 만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요 녀석 하나랑 요 녀석 만나는 거지. 됐어? 그 시험에 많이 나와요. OCl2 많이 나옵니다. X는 그럼 누구니? X와 G가 1대2로 만나야 되니까 마그네슘이어야 되지. 얘는 MgCl2야. X와 Y는 누구야? MgO 맞지. 녹는 점을 골라라 그러면 XO를 골라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G가 제일 크겠죠. 동그라미예요. 디귿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파트는 이렇게 쭉 풀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워지는 시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전기음성도. 니네 전기음성도에 157페이지요. 요 그래프 본 적 있니? 요 그래프 본 적 있어요? 네, 수업 시간에. 요 그래프 본 적 있어? 교재에도 들어있거든요.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면 요거 잘 보세요. 요렇게 네모 박스를 치는 거예요. 그거 그래프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네모 박스를 치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다 중앙선을 이렇게 그리면 첫 번째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요 기준에 동그라미 하나 쳐보세요. 얘 기준이 1.7이야. 괜히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7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니네 외우고 있는 거 있어? Li, H, C, N, O, F. 자, 전기음성도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얼마?
산소는 질소, 탄소, 리튬. 붕소, 베릴륨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네. 됐어요? 그냥 대충 찍어서 맞추는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플루오린과 리튬은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얼마야? 3.0이죠. 그럼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1.7보다 크면 이온 결합합니다. 한 번만 더요. 그럼 산소와 플루오린 사이는 전기음 성도 차이가 얼마야? 0.5죠. 1.7보다 작으면 공유 결합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찍어보면 여기에 점이 막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이온 결합이 우세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을 찍으면 여기에 찍힌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찍히는 애들이 공유 결합이 우세한 거야. 됐나요?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합만 한다고? 아니라겠어요. 이온 결합도 하고 공유 결합도 하는데 그 비율은 100%. 그런데 공유 결합이 우세하니까 이온 결합을 좀 적게 하는 거죠. 됐니? 그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그럼 한번 따져볼까? 여기 위에 있는 애는 이온 결합을 많이 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 그냥 그래프처럼 써주면 이온 결합성이에요. 그럼 0부터 50, 100.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온 결합이 우세하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이렇게 내려올수록 이온 결합을 잘 안 하는 거 맞지? 그렇다면 이쪽 그래프는 뭐라고 생겼어? 이온 결합을 잘하는 애일수록 공유 결합은 적게 하겠죠. 합치면 100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공유성이라고 쓰고요.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요. 그래서 위쪽에다 0, 얘를 50, 얘를 100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요 한가운데 딱 점이 찍히면 얘는 공유 결합 확률과 이온 결합 확률이 딱 5대 5인 거예요. 됐나요? 여기쯤에 찍혀서 이온성이 90이라면 공유성은 10이 되는 거죠. 됐니? 화합물들은 이온 결합을만 해요. 비금속끼리는 공유 결합만 해요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다. 근데 학교에서 차이가 1.9나 2.2에서 공유 결합이 우세할 때가 있다고. 당연하죠. 그게 HF예요. HF 찾아볼까요? HF 찾았어요? HF 보여? 점이 애매한 데 찍혀있지. 그럼 걔는 공유성과 이온성 중에 공유성이 조금 크죠. 이온성이 50보다 조금 작지. 이런 거 보이니? 그런 걸 다 쓰는 건 미친 짓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냥 잘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됐니?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쪽 한번 넘겨볼까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내가 니네들한테 풀어주고 싶은 시험 문제는 162페이지요. 17번, 19번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과학선생이라면 이 네 문제 중에 하나를 내겠어요. 17번 이런 거 꼭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외워달라 그러는 걸 잘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17번이요. 내가 외워달라 그랬잖아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의 전기음성도 외우라 그러지. 다른 건 왜 외우라고 안 돼? 3주기는. 아까 물어봤죠. 리튬의 전기음성도 얼마라고? 나트륨은 얼마라고?
왜 그걸 외우라고 안 하니?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는 모의고사 수능 문제는 다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분자라고 써있어요. 됐니? 보여? 17번에 XY 분자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그지? 왜? 분자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전부 다 비금속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니?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비금속이니까 얘 전기음성도를 외워달라고 하는 거야. W의 전기음성도가 A래요. 마이너스 B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중에 1.4 차이가 나려면 누구랑 비교하면 되니? 거기 보면 G2W가 1.4래요. 자, 1.4를 만들었어요. 누구랑 비교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냥 눈에 보인다고요. 얘랑 비교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W는 누구야? 나머지는요. Y2의 W는 0.5거든요. 그럼 이 5개 중에 2.1에서 뭘 빼면 0.5가 나오니? 절대로 안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또 있어. X, W, X2 마이너스 0.5요. 그러면 W는 누구여야만 돼? 산소여야만 되죠. W는 산소예요. 4.0. W 산소예요. 얘는 H2O가 되겠죠. W는 산소예요. 그럼 삼성오와 0.5 차이가 나려면 질소여야 되지. 됐니? 그래서 얘는 질소 2O가 되고요. 얘는요,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플로린을 빼야 되죠? OF2. 됐나요? 근데 전기음성도 살짝 외워달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지? 이게 16번입니다. Y2W에는 극성공유결합이 있다. 당연하겠죠. 전기음성도는 Y가 크니 Y가 질소잖아요. X는 플로린이잖아요. 플로린이 제일 크죠. 니은 X. GX에서 G는 부분적인 음전을 띈다. GX가 누군데? HF죠. 플로린이 항상 마이너스죠. 얘는 플러스요. G는 플러스를 떼야 되죠. 디귿 X. 어처구니가 없는 시험 문제 맞지 그지? 한 번만 더 해볼까? 여기요. N2O. 자, 질문. N2O요. 점 찍어보세요. 공유결합. 이거 찍을 수 있는 사람 있어? 화합물 존재하잖아요. 그죠? 공유결합 물질 맞죠? 공유결합 물질이라면 점을 찍어야 되잖아. 만족하게 아무도 못 찍어.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럼 NO2는 찍을 수 있니? 이산화질소? 찍어보세요. 완성시켜봅시다. 이건 돼. 일산화탄소요. 드럼은 맞죠? 자연계에 존재하거든요. 점 찍어보세요. 이것도 되나? CO2? 이건 찍을 수 있지. 그죠? 얘는 찍을 수 있어요. 탄소 기준으로 2개, 탄소 기준으로 2개, 산소 6개, 산소 6개. 그러면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 이렇게 8개 되죠. 또 한 번 찍어볼까? CO3 2-. 자, 점 찍을 수 있니? 됐니? 얘 존재하는 거 맞죠? CO3 2-. 우리 중학교 때부터 외우잖아요. 그럼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CO2에 산소 하나 붙으면 CO3가 될 수 있죠.
아무거나 못 껴요. 그래서 산소야 너 끼려면 2- 상태로 와. 그래서 산소는 원래 전자를 6개를 갖고 있었는데 전자 2마리를 어디서 뿌려오는 거야. 그래서 2-가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이 빈 공간에 낑겨요. 데미 낑겨볼까? 빨간 거 2마리 산소가 낑겼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자기 거죠. 그럼 산소 8개 된 거 맞지? 자, 탄소 몇 개 됐어? 갑자기 10개가 돼버렸지. 그럼 이건 옥텟을 만족하지 않지? 아니요. 이걸 확장된 옥텟이라 그래요. 됐나요?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확장된 옥텟. 우리 점 못 찍는 거 되게 많습니다. 못 찍잖아요. 공유결합 졸라 배우는 거. 한 번쯤은 연습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 확장된 옥텟이 뭐예요? 네, 질문해. 그래서 선생이 직접 너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안 나와. 이런 얘기를 꼭 들으세요. 됐어? 안 들었다가 괜히 나왔다가 덤태이시지 마. 자,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검경. 이 마더텅에 나와 있는 모든 시험 문제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 난이도의 시험 문제입니다. 191페이지, 102번이에요.